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영상은 2023학년도 고3 5월 10날 시행된 4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4월 모의고사에서 언어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5번, 36번은 문법 이론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개념이긴 했을 테지만 동음이어라는 쉬운 개념을 활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도는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형 동음이어, 이형 동음이어, 절대 동음이어, 부분 동음이어 이렇게 네 가지로 동음이어의 종류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35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36번은 기억, 바로 여기죠. 기억에 해당하는 예를 옳게 짝지은 거. 그리고 37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익숙한 의문의 변동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37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38번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른 필수적 부사어. 여기서는 필수적 부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절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술어에 따라서 필수적 부사어가 요구되는 서술어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39번은 중세국어의 특징. 우리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한번 해놓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39번도 그렇게 난도가 있진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썼을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35번에서 36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동음이어에 대한 이론이 제시된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한 변형 문제 3개를 풀어보고 매체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번을 보기 전에 우리 아까 간단하게 살펴봤던 언어 이론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문단부터 가자면 여러분 동음이 관계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겠죠? 소리는 같으나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단어의 관계를 동음이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 관계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음이가 무엇인지 알고 이러한 관계를 가진 단어를 우리가 동음이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에서 아마 접해봤을 단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동음이어는 소리와 표기가 모두 같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리는 같고 표기가 다른 것도 동음이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소리와 표기가 모두 같은 것을 동형 동음이어 그리고 소리는 같지만 표기가 다른 것을 이형 동음이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신을 벗다의 신과 신이 나다의 신. 자, 이거는 표기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죠. 따라서 동형 동음이어가 됩니다. 하지만 걸음, 우리 걷다 할 때 걸음 그리고 땅에 뿌리는 걸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는 같지만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형 동음이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동형과 이형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절대와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절대 같은 경우에는 품사 등의 문법적 성질이 동일하면서 단어의 형태가 언제나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음이어가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화이거나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동일한 용언에 해당한다는 의미예요. 모자를 쓰다의 쓰다, 편지를 쓰다의 쓰다는 품사가 둘 다 동사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동일한 용언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이 쓰다의 경우에는 절대 동음이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분 동음이어는 당연히 형태가 동일하지 않거나 활용하는 양상이 다르거나 하는 경우겠죠. 보자면 문법적 성질이 동일한가,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가의 두 가지 기준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령 날아가는 새의 새, 우리가 명사죠. 하지만 새 신발의 새는 관형사죠. 따라서 형태는 동일하지만 각각 품사가 다른 경우, 이 경우는 문법적 성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서 부분 동음이어에 속하고 그리고 김치독을 땅에 묻다의 묻다와 길을 묻다의 묻다는 둘 다 동사이지만 묻고 묻어 묻으니 근데 우리 뒤에 묻다는 묻고 물어 물으니라고 형태가 달라지죠. 자, 이렇게 활용하는 양상이 동일하지 않을 때 부분 동음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규칙 용언을 알고 있으면 부분, 동음, 이의어를 판단하기가 좀 쉽겠죠. 왜냐면 품사가 동일한데 활용형이 다른 것은 웬만하면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동음, 의의어가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품사도 다르고 활용하는 양상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좀 쉬운 게 품사가 다른 때 활용하는 양상이 다르다? 그러면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면 우리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는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형태가 똑같아도 그 활용하는 양상이 달라지고 문법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동음, 이의어, 바로 기억에 속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문법 조금 공부했으면 이것까지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친절하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학평 변형 문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같이 볼게요. 우리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입니다. 자, 그 사람은 키가 크다의 크다는 형용사로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을 지녔으며 날씨가 좋아서 나무가 크다의 크다는 동사로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두 예문의 크다는 의미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소리는 같으나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 이의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애초에 크다는 그냥 다이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이어랑 헷갈렸으면 이 문제를 틀렸겠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언덕 너머의 너머는 너머로 발음되며 1시간이나 넘어서야 그가 나타났다의 너머도 너머로 발음이 됩니다. 지금 발음이 똑같은 거죠? 따라서 소리는 같으나 표기가 다르므로 이형, 동음 이의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둘의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의 다섯은 수사이며 연필 5자루가 있어의 다섯은 관형사예요. 따라서 문법적 성질이 동일하지 않은 부분, 동음 이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작품의 제목을 달다의 달다는 동사로 달아, 다니, 다오, 단다 등으로 활용하지만 아이스크림이 달다의 달다는 형용사로 달아, 다니, 다오 등으로 활용하지만 단다와 같이 현재형 시제가 붙을 수가 없죠. 따라서 부분, 동음 이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음식 맛이 내 입에 맞다의 맞다는 어떤 대상의 맛, 온도, 습도 따위가 적당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로 맞다로 발음하고 현관에서 방문객을 맞다의 맞다는 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예의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로 맞다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소리는 같으나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단어인 동음 이의어 중 소리와 표기가 동일하므로 동형, 동음 이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풀어볼 문제는 학평 변형 문제 4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억이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고 자 이것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4번 같이 볼게요. 우리 4번에 적절한 거 바로 5번이죠. 5번 보자면 우리 돈 없이라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드러납니다. 그 돈 없이라는 부사절이 생략되면 뜻이 불완전해지므로 기억이 사용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우리 공원에서 라는 부사 어는 사용되었지만 부사절은 드러나지가 않죠. 따라서 기억에서 묻는 거는 절에 관한 거니까 1번은 기억이 사용된 문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번 희망도 없이 라는 부사절이 사용되긴 했으나 기다리다 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아니므로 기억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3번 내가 길을 찾을 수 있게 라는 부사절이 사용되긴 했으나 그려주다 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아니므로 기억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번 누나에게 라는 부사어는 사용되었지만 4번 또한 1번과 마찬가지로 부사절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거 바로 5번이고 그 다음 풀어볼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여기 4번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4번은 약간 필수 부사절 같은 걸 묻는 거라면 9번은 그냥 필수 부사어를 묻는 문제예요. 9번에 대한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9번 같이 볼게요.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입니다. 우리 리을에서 바꾸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 자리 허술어로 따라서 농구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었다가 모두 필수 성분에 해당하므로 리을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기억에서 필수적인 성분은 눈이와 빛난다이므로 적절하게 되고 2번 니은에 쓰인 부사어 어제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의적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구나 라는 건 적절하게 되는 거죠. 3번 디귿에서 사라진 것은 도어로 필수 성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5번 미음에서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모두 필수 성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되는 거죠.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문제고 여러분들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론을 잘 공부해 놓으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론 공부를 하고 그에 맞는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매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월 모의고사에서 매체 어떤 유형이 출제되었는지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0에서 43번. 작년 6월 모의고사도 그랬는데 40에서 43 하나, 44, 45 이렇게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매체가 2개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아마 세 문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걸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4문제, 2문제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그리고 나는 휴대전화 메신저죠. 사실 매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낄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0번, 우리 40번 같은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체의 특성이니까 여러분들 매체의 특성은 제대로 알아놔야 되고 근데 또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체의 특성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통적 매체랑 인터넷 발달 후에 매체를 비교할 수만 있으면 매체의 특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대화에 대한 설명 이것도 매체 문제에서 꽤 잘 나오죠. 그리고 언어랑 매체를 결합한 42번의 문제 우리 42번의 문제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도 잘 알아놔야 하는 거죠. 그리고 43번 영상 제작 계획 이거는 뭐 제시된 지문에 따라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볼 수밖에 없고 44에서 45번은 문제 내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화면 1에 대한 문제, 화면 2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고 우리는 매체 변형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40번에서 43번에 관한 문제죠. 가가 블로그고 나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였던 그 지문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우리는 학평 변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평 변형 문제로 볼 것은 바로 3번 문제고요. 지문이랑 같이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지문을 확인하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억에서 미음은 한번 보여줄게요. 기억은 여기. 일상이 지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니은 자존감 향상시킬 수 있다. 디귿 어디에서 열리고 있다. 리을 인터뷰죠. 소감 미음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보시고 3번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입니다. 밝혔습니다의 밝히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기본형으로 리을의 피동 표현이 드러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뿌듯함을 느낀 주체를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일상의 지친이라는 관형절이 글을 읽을 독자인 여러분을 수식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이라는 글의 제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됩니다. 2번 향상시켜에서 시키다라는 사동 표현을 활용하여 농업활동의 장점인 자존감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뭐뭐고 있습니다에서 뭐뭐고 있다는 진행상이므로 적절하게 되고 5번 뭐뭐요라는 해요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두루 높임의 상대 높임이 드러나며 치유 농업에 대해 잘 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5번 같이 볼게요. 우리 5번에 적절한 거 바로 2번이죠. 태준이는 이거 엄지 표시의 그 그림말,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수진이가 뉴스 자료를 공유하긴 했으나 수진이의 선입견을 없애준 자료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 3번 서연이가 영상 제작 계획서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에서 만나기를 바라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4번 파일 공유가 쉬운 매체의 특성은 적절하나 수진이는 사진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고 5번 지훈이가 서연이의 준비성을 칭찬하긴 했지만 새로운 매체 사용을 요구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 우리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매체에 드러나는 특성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거고 수용자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또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9번의 예시 답안은 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나는 정보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첫 번째 매체에 대한 문제는 모두 끝이 났고 두 번째 매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매체 바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였죠. 학평 변형 문제부터 가자면 1번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에 적절한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우리 리을은 특정 기호, 바로 샵을 앞에 붙여 열거한 말들을 통해 이용자들이 주로 검색한 단어, 인기 검색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기억을 통해 단지 게시판이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이용자가 자주 활용하는 내용에 맞게 게시판을 분류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번, 니은을 통해 검색하여 내용을 찾을 수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이용자들이 자주 검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이용자들이 자주 검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리을을 통해서죠. 3번 디귿은 네모네모시 누리집으로 내용과 관련 없는 광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번 미음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시물 정렬 기준을 바꿀 수 있음을 드러내며 게시물 정렬 기준을 바꾸면 나오는 정보의 순서가 달라지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적절한 거 바로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풀어볼 문제는 바로 3번 문제입니다. 3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우리 3번의 정답은 4번이죠. 적절한 A, B, D부터 보자면 A, 조의 수가 여기 글에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따라서 조회수를 표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본 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B, 현재 게시판에서 검색과 같이 게시판 내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D, 네모네모시 놀이집 바로가기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 B, D가 적절하게 되고 C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화면 2는 이용자가 쓴 건의하는 그림으로 이용자들이 의견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서술형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0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0번 같이 볼게요. 우리 10번에 너무 쉬웠죠? 화면 2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용자가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드러낼 수 있다, 개진할 수 있다 라고 쓰시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2023년 고3 4월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변형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본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이나 홈페이지에 1대1 문의에 적어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